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很高兴今天能够有机会跟韩老师交流哈。初次见面，我想韩老师能不能够简单的介绍一下，在帮助女性，你们都有哪些方面的努力？ 저희는 첫 번째 사업이 생명에 대한 존중,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지 못한 임신을 한 위기 임신에 있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낙태가 무엇인지 몰라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또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거리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낙태를 반대하고 또 낙태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또 연합하는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낙태가 무엇인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연합하는 활동을 합니다. 在你们的工作里面，应该会有接触到非常多的韩国的年轻人啊。那就你们的观察来讲，今天影响韩国的年轻人，他们生孩子还是不生孩子，或者在这个堕胎的决策当中，有哪些关键在影响他们？ 젊은 청년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교육을 합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서 낙태를 왜 안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낙태를 좋아하지 않거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낙태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존중감을 교육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낙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这个被称为生命教育哈，那生命教育跟传统的这个性教育有什么不一样的地方？ 전통적인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성구조, 생리구조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의 교육은 생명이 어떻게 생겨서 태내에서 자라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는 내용입니다. 뱃속에서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에 뱃속에서 태내에서 각 단계를 거쳐서 자라는 것을 보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교육은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那如果是你们遇到一个已经怀孕的女性，她以前并没有接触到过这个生命教育，那在你们的沟通当中，通常会怎么开始呢？ 저희 위기 임신에 오는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준비하지 못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초음파 사진들을 보여주고 심장 소리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실제적인 혜택 두 개를 모두 알려주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那现在韩国政府的话，像对这样情况的女性有哪些政策的支持呢？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1인당 100만 원을 줍니다. 중국 위안으로는 100만 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기간 내에 그 돈을 쓰고 또 아기를 낳으면 또 150만 원.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단계별로 아동수당, 육아수당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엘리멘터리 스쿨 전까지의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다 지불합니다. 무상으로 합니다. 那这个支持力度是很大的。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의 돈이 있어야 풍족하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엄마 아빠 모두 벌어서 가게를 이끄는 집보다는 혼자 벌어서 사는 집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금 재정적 후원들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在这么大的支持力度之下哈，我们看到，韩国的年轻人在生育上面还是面临许多的犹豫啊。那除了经济因素以外，有没有其他的一些社会因素？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용의 문제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이제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那就您的观察的话，像这种观念的转变，跟之前韩国的计划生育的那段历史有没有什么联系呢？ 그러니까 저희 이 프로라이프는 그 생육이라는 개념하고는 이 낙태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낙태를 권장하던 정책이 지금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낙태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지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中国去年的出生人数是954万啊，那同时呢，可能堕胎的数据跟这个出生都差不多了。那么这样的数字，比如说在韩国是怎么样的呢？ 정확한 낙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낙태를 하는 것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루에 낙태가 되고 1년에 낙태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인터넷상으로 병원들이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那像你们平均一个月的话，接到这样的求助电话啊，大概是有多少？ 저희가 임신 상담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위기 임신한 사람들이 하는 전화이고 하나는 낙태를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는 전화입니다. 그런데 위기 임신 전화는 한 달에 한 60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최근에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게 임신일까요? 이런 걸 질문합니다. 아니면 낙태 비용 대줄 수 있나요? 이런 전화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낙태법이 존재할 때는 사람들이 낙태가 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임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태가 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 전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서 낙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낙태를 하고 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전화는 살짝 늘었습니다. 조금. 像您刚才也提到啊，来寻求堕胎危机咨询的，那还是有很大一部分比例最后选择了堕胎。那他们是不是就成为了堕胎后的那个咨询的一群人呢？堕胎后的咨询里面，通常那些女性会提出哪些问题呢？ 그러니까 위기 임신 상담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낙태를 하면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 경로로 들어옵니다. 낙태를 하고 나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계속 우울증을 겪는다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나서 저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그게 꼭 낙태만으로 우울증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태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낙태 후유증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담 시간이 1시간 반? 그러면서 낙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죄책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항상 낙태를 하고 나면 그 남자랑 헤어집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남자들이 낙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낳고 싶었지만 상대의 남자가 낳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낙태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낙태를 했는데 남자가 떠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像现在的话，比如说韩国主流社会哈，对未婚先孕还有单身妈妈这样的群体是怎样的一个社会态度？那这些社会态度会不会影响到他们做决定的结果？ 일단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의 엄마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맞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有没有在您的工作当中让您印象比较深的一个案例或者一个女性，然后她的经历是比较有代表性的呢？ 상담 케이스는 사실은 개인보호 정보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그 남자와 다시 결합하여서 결혼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는 여자 쪽 부모님이 다 반대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 쪽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도와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서 상담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那我听说韩国有一个好像被称为 baby box 这样的一个社会机制哈，那这个机制是怎么样运作的？ 정부에서는 베이비박스나 이 프로라이프 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라이프도 그렇지만 베이비박스도 거의 전에 개인 후원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물론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그것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对中国的广州以前也其实有类似的，但最后那个项目没有再进行下去，也不是因为人们反对，是因为收到的孩子太多了。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那现在那个 baby box 还在运转吗？ 네. 那韩国的法律在这方面，比如说可以把孩子放在那个地方，然后什么人可以收养，这个上面有哪些规定呢？ 우리가 베이비박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해야 법적인 권한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가 있어야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두는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이들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국가의 권한으로 아이들에게 그 증명을 해줍니다. 未来如果有机会推动中国和韩国在帮助困境孕妇上面的合作，你觉得我们可以从什么地方开始？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고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그거는 매 건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하고 중국의 상황하고 또 한국의 문화하고 중국의 문화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이 같이 통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누면 그 중에서 중국에서 필요할 것 같아,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교류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